저와 남편은 동갑이에요. 띠동갑.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남편은 그 카페의 젊은 사장이었죠. 남편과 가까워진 건 어느 진상 손님 때문이었어요. 손님, 주문하신 커피 2잔 나왔습니다. 아, 예. 이 커피 한 잔은 당신이 마셔요. 당신 주려고 2잔 시킨 거니까. 늘 열심히 일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서 제가 사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아유, 사양 말고 마셔. 정 고마우면 이따가 나랑 저녁 먹든가. 소고기 사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뭐야? 이 커피 산 사람 성의도 있는데 이 되게 비싸게 구네? 당신 남자친구 없지? 응? 딱 봐도 없게 생겼네. 뭐라고요? 없긴 왜 없어? 사장님! 이 여자 내 여자입니다. 커피를 사도 내가 사요. 괜찮아? 직원 휴게실에 가 있어. 저 남자는 내가 상대하지. 사장님! 그렇게 사장님은 제 남자친구가 됐고 우리는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생겼고 우리는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원이 있는 그림 같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매장을 접고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해서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장사는 잘 됐어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현타가 왔어요. 나 망했다. 결혼 잘못했네 싶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본인이 사장님이고 저는 알바생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 이 고기 굽기 정도가 왜 이러지? 이분하게 익지 않았잖아. 그래? 맛있기만 한데 까다롭기는. 됐다. 말을 말자. 응? 저 애들 과외 선생은 알아봤어? 내가 직접 면접 볼 거니까 매장으로 오시라고 해. 알았어.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입금했어. 지난달에 살림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이번 달에도 애써줘. 응? 고마워. 그 가계부 잘 쓰고 있지? 이따 밤에 식탁 위에 올려두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알았지? 아니, 내가 아직도 지 알바생인 줄 아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남편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을 핑계로 도시에 월세집을 구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지방 소도시에 머물면서 계속 레스토랑을 했고요. 매달 월세를 보내줬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제가 사는 곳으로 왔지만 오지 않았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있으나 마나한 남편,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던데 모르죠. 어찌됐든 이제 남편이랑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아들이 이제 고3을 앞두고 있어서 도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혼하고 나면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게다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혼? 너 되게 심심한가 보다. 어차피 따로 살고 있는데 뭐 굳이 이혼해야 돼? 그리고 알지?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면 재산 분할 뭐 그런 거 없어. 그래도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혼하더라도 양육권 나한테 안 주면 첫째 교육비는 없어. 과외비는 당신이 내야 되는 거야. 남편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첫째가 저희 이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부부는요,
10년 가까이 월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 말로는 별거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뭐 이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대신 주말이 아니라 월말 부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은 별거 하신 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영위하긴 하지만 주거지만 이제 따로 두신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새 아이의 양육은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맡아오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부로서 이제 생활을 했고 생활비와 교육비 지출을 함께 부부가 힘을 합쳐서 지출하신 거니까 결국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 분할이 돼요? 네.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와서 이제 부부의 정도 없어요.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진 않을까요? 네, 이제 두 분이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각각 떨어져서 지낸 시간은 이제 좀 상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월말 부부로 이제 남편이 사연자님 집으로 이제 오갔고 또 생활비도 이제 줬기 때문에 완전히 뭐 별거 생활로 부부 관계가 이제 형해화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민법 840조 6호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가 될 건가라고 이제 따져봤을 때는 남편이 생활비 부담하고 이제 자녀의 교육 이런 것도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된다니. 그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럼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남편과 그 여성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부부 사이의 정조를 훼손하고 신뢰를 파기하는 수준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통 이제 부정행위라고 하면 간통 정도에 이르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넓은 정도의 부정행위가 다 이혼 사유가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 이제 부부 간에 이제 신뢰를 훼손할 만한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 양반이 그런 걸 남길 리가 없는데.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증거를 못 찾는다면 어떡하죠? 만약에 이제 남편이 이제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못 찾는 상황이고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이혼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부 상담, 가사 조사 이런 것도 거치고 또 조정 절차도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으로 이를 가능성도 이제 없진 않지만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또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증거를 내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쉽게 이혼을 해줄 리가 없어요. 양육권 어쩌고 저쩌고 제 속을 분명 뒤집어 놓을 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이혼할 수는 없을까요? 뭐 남편은 이제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남편은 이제 시골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모두 이제 사연자님과 같이 있고 오랫동안 사연자님이 이제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이들은 이제 친권 양육권 모두 다 사연자님한테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님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하고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뭐 친권자 자체는 공동으로 하시면서 양육자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남편과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애들은 뭐 제가 보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양육권을 자기한테 안 주면 애들 교육비를 안 준다 그랬어요. 지금 큰애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둘째, 셋째도 줄줄이 남았는데 애들 아빠가 양육비 안 주면 어쩌죠?
이제 양육비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만 18세까지만 양육비가 인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첫째가 지금 이제 고3이어서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 들어간 이후에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 이후 부분은 아이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한테 받을 순 없지만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육비는 이제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연령이 이제 상향됨에 따라서 양육비도 변경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남편이 지금은 양육비는 안 주겠다라고 하지만 소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양육비 이행 이제 확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으니까 양육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쉽게 했는데 이혼은 왜 이렇게 어렵죠? 아, 어쨌든 변호사님, 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정해지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